오늘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지난주까지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전체적으로 3개 챕터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그 오게닉 리액션이라는 큰 그 타이틀 아래서 2학기 종강 때까지 오게닉 리액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챕터 6은 그 오게닉 리액션 안에서 역시 그 일반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런 정도의 개념 을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게닉 리액션에 대한 그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또 기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또 챕터 6부터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게닉 리액션이라고 하면 뭐 이걸 꼭 그 분류를 뭐 네 가지로 이렇게 그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꼭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에디션 리액션이에요. 여기 이제 그 사례가 나와 있지만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에틸렌하고 그다음 애시드 HBr 이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리에이전트가 2개인 거죠. 2개의 리에이전트가 반응을 했는데 프로덕트는 1개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싱글 프로덕트. 그래서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싱글 프로덕트, 즉 에디션 리액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션보다는 조금 그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라는 게 역시 또 중요한 반응 형태인데요. 요거는 에디션의 그 반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출발 물질이 하나였어요. 싱글 리에이전트였는데 프로덕트가 2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의 역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구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가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에틸렌 플러스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죠. 물. 이렇게 해서 2개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서브티션 반응도 보면은 에디션 반응과 더불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런 반응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브티션 반응은 2개의 리에이전트가 만약에 반응을 했다 그러면 프로덕트가 하나, 뭐 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리에이전트에 있는 그 일부분의 그 애톰이라든지 펑셔널 그룹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메틸 에스트의 그 물이 반응을 해서 여기는 메탄올이 되는 프로덕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에스트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그래서 물의 OH가 에스트의 메톡사이드 대신에 들어가 있고, 반대로 물은 OH 대신에 그 에스트에 있는 메톡시 그룹이 있는 이런 서로 일부 구조를 익스체인지를 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이게 서브티션 반응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 자, 이제 그 네 번째는 가장 뭐 우리가 그렇게 접하지는 않는 그런 거지만 가끔씩 중요한 그런 반응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이고, 이 경우는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출발 물질에 있던 본드라든지 혹은 애톰이 새롭게 뭐 위치를 바꾼다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리오가나이제이션에 된 그런 아이소메릭한 프로덕트. 그 포뮬러인 카본수, 하이드로젠수, 다른 헤테로 애톰 이런 거는 동일하지만 그 펑셔널 그룹 혹은 그 애톰이 위치를 바꾸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오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4가지 반응 형태 중에서 굳이 오게닉 리액션 케미스트리에서 중요한 뭐 순위를 꼭 따지자면 서브티션 반응하고
에디션 반응이 가장 그래도 비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엘리미네이션, 그리고 마지막이 리어레인지먼트, 이런 그 반응의 그 비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2학기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 오게닉 리액션은 과연 어떻게 발생이 될까, 진행이 될까, 즉 오게닉 리액션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리액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거를 리액션 메커니즘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반응 스텝이 한 개, 두 개 이상,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수십 스텝을 가지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출발 물질 레이전트로부터 프로덕트로 가는 그런 모든 반응 스텝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리액션 메커니즘 안에서. 그래서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의 구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스텝의 출발 물질과 중간 단계 프로덕트를 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리액션 메커니즘의 전체적인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리에이전트 출발 물질과 그리고 모든 프로덕트를 다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케미컬 리액션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리액션 메커니즘에서 다루게 되는 케미컬 리액션이라 하면 크게 새로운 본드를, 기존의 본드를 브레이킹, 끊어버리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드가 브레이킹이 된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본드가 끊어지거나 새로운 본드가 만들어지거나 할 때 그 하나의 싱글 본드인 경우 두 개의 일렉트론이 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A와 B라는 애텀, 그렇죠? 하나의 싱글 본드. 더블 본드는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를 하고 있고, 트리플 본드는 6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요거는 이제 싱글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 보여줄게요. 싱글 본드에서 이 본드를 끊는다는 의미, 브레이킹을 한다는 의미는 두 개의 일렉트론이 프리하게 일단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두 개의 일렉트론이. 짝수의 일렉트론이 이제 프리해지는데 이 두 개를 A와 B가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경우가 있겠고, A 혹은 B 애텀이 두 개, 한 페어의 일렉트론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본드가 브레이킹이 될 때 A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메트릭한 일렉트론을 가지게 되는 건지, 즉 하나씩 A와 B가 갖는다는 의미죠. 하나하나니까 시메트릭한 거죠. 혹은 언시메트릭하게 일렉트론을 가지는 것인지. 자, 언시메트릭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 A와 B의 싱글 본드가 끊어지면서 한 쌍의 일렉트론이 B가 다 가져간 거죠. 땡땡 두 개의 일렉트론을 B가 가져갔고, 따라서 B는 B라는 애텀은 마이너스 N아이온을 띠는 것이죠. 반면에 A는 한 쌍의 일렉트론을 B에 다 줬기 때문에 A는 플러스가 돼요. 케타이온. 자, 요거는 언시메트릭한 것이죠. 자, 요런 두 가지 형태의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이 시메트릭한 브레이킹 혹은 크리비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레디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호몰리틱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레디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면에 케타이온과 N아이온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언시메트릭한 크리비지인 경우는
폴라 혹은 폴라 리액션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호몰리틱의 반대로 헤테로리틱한 그런 형태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기화학은 99%가 이러한 그 폴라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본드 브레이킹은 그렇고 새로운 본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같은 개념이죠. 시미트릭한 레디칼 A와 레디칼 B 두 개가 시미트릭하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요거를 우리가 레디칼 리액션이다라고 혹은 본드 메이킹이 레디칼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케타이온과 애나이온이 새로운 본드를 만들 때 언시미트리컬 하죠. 자, 요거는 폴라 리액션에 의해서 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일렉트론이 A로부터 B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는 방향을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할까라고 약속을 한 게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여기가 A라는 애텀이 있고 여기가 일렉트론을 받는 B라는 애텀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가는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하는데 화살표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피쉬훅으로 되어 있는 반쪽짜리 것, 요거는 레디칼이 이동하는 것을 표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하나만 이동하는 것이죠. A로부터 피쉬훅 반짜리 표기를 해 놓으면 B로 간다면 A에 있는 레디칼 일렉트론 하나가 B 레디칼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다 끝 표시를 하는 그런 그 표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두 개 혹은 원 페어 일렉트론이 가는 방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폴라 리액션에서는 이런 컴플리트 헤드를 사용해서 A로부터 B라는 애텀으로 한 쌍의 일렉트론이 갑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에 이제 화살표 이런 그 컴플리트 헤드를 갖고 있는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런 표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한 쌍, 두 개의 일렉트론이 A로부터 B로 간다.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메커니즘 뭐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디칼 리액션 혹은 레디칼 메커니즘, 뭐 폴라 리액션, 폴라 메커니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레디칼 반응은 시메트릭한 그런 형태로 본드가 브레이킹이 되거나 새로운 본드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프로세스를 보는 게 레디칼 리액션 메커니즘이 되겠고 뭐 레디칼을 다 설명을 했지만 홀수 그러니까 한 개의 일렉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폴라 리액션 메커니즘이라 하면 언시미트리컬 그러니까 케타이온과 애나이온 간의 본드가 브레이킹이 되거나 본드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레디칼 리액션 일반학 시간에 다 배웠던 이니시에이션, 프로포게이션 그리고 마지막 터미네이션 이렇게 크게 레디칼 리액션은 스텝 1, 2, 3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뭐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오게닉 리액션에서는 대부분이 폴라 리액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디칼 리액션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레디칼 리액션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폴라 리액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옥텟 룰은 꼭 따라야 되겠죠. 체외각 전자 8개 일렉트론을 채우게 되면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블 가스의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런 옥텟 룰을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뭐 레디칼이 뭐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의 레디칼이 있고 보통 이제 이런 레디칼은 보면 그 레디칼 이니시에이트라는 그
리에이전트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그런 반응물이 이런 레디칼을 일단 만들게 되겠죠. 처음에 이니시에이션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뉴트럴한 본딩을 하고 있는 AB로부터 하나의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A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레디칼하고 A 레디칼이 만나서 프로덕트, 즉 서브티션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B 레디칼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B 레디칼이 또 다른 레디칼과 만나서 본드를 만들게 되면 이 전체 반응은 터미네이션, 끝이 나게 되는 뭐 그런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거기에 뭐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레디칼 반응은 이제 이니시에이션, 보통 그래서 이제 CL2로부터 이니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크로로 레디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크로로가 본드를 만들고 있던 한 쌍 싱글 본드로부터 한 개의 레디칼을 서로 나눠 갖게 되면 두 개의 크로로 레디칼이 나오고, 이때 이제 빛 같은 게 보통 사용이 되고, 그리고 포토 이니시에이트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니시에이션 반응이 훨씬 빨라지겠죠. 자, 이제 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새로운 그 레디칼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또 레디칼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레디칼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만들어진 크로로 레디칼이 메탄에 있는 하이드로젠 레디칼과 반응을 해서 HCl이라는 뉴트럴한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덕트가 되겠죠, HCl. 그렇게 되면 메탄 레디칼이 이제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터미네이션을 하려면 이제 크로로 CL2 레디로부터 나오는 크로로 레디칼과 둘 중에 하나와 만나가지고 반응을 해서 메칠 클로라이드라는 또 두 번째 프로덕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것만 이제 터미네이션 시켜주면 되죠. 해서 크로로 레디칼은 뭐 크로로라 만나서 본드를 만들면 출발 물질인 크로로 CL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크로로 레디칼이 그 메틸 레디칼과 만나면 메칠 클로라이드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메칠의 레디칼과 메칠의 레디칼이 또 만나가지고 에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여기 정도에서 주로 터미네이션이 다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레디칼이 터미네이션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안전한 스테이블한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 이 레디칼 리액션은 최종적으로 끝이 종료가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폴라 리액션이죠. 폴라 리액션이 이제 우리가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오르가닉 리액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요. 이런 폴라 리액션을 일으키는 그 몰레큘은 그 로컬, 그러니까 펑셔널 그룹, 주로 펑셔널 그룹이 되겠죠, 그죠? 그런 그 국부적인 언시미트릭한 그런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시미트릭한 그 일렉트론의 분포도를 갖고 있는 펑셔널 그룹은 본드 폴라리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챕터 2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A와 B라는 언시미트릭한 그런 본드 폴라리티가 나타나게 되면 A와 B 중에 하나는 델타 플러스, 하나는 델타 마이너스,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폴라리티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몰레큘 안에 있는 그 펑셔널 그룹은 항상 폴라한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카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본은 어떤 애톰과 본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카본이 플러스가 될 수, 델타 플러스, 즉 파셜리 포지티브한 차지를 띈다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플러스는 아니니까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포지티브 캐릭터를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죠? 혹은 이 본딩을 하고 있는 애톰에 따라서 파셜리 네거티브한 차지를 띌 수도 있는. 그래서 카본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다 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카본은 파셜리 포지티브한 차지를 띠는 이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그 적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메탈이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카본보다 적은 메탈과 카본이 본딩을 하고 있을 때, 이 경우만 카본이 네거티브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오게닉 리액션은 카본은 델타 플러스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테이블 6-1을 보게 되면 매우 다양한 펑셔널 그룹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오른쪽 컬럼에 있는 이 카보닐 그룹 쪽은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1학기 때는 이제 주로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카본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 왼쪽에 밑에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그 형태. 나머지는 모든 것이 보면 카본이 델타 플러스 캐릭터를 띠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본이 카본보다 더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뭐 예를 들어서 옥시전, 자, 알코올일 때 옥시전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두 개가 시메트릭하면 이건 난폴라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폴라리티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할로겐, 특히 프로로 같은 게 붙는 경우는 더 폴라리티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카본과 동일하긴 하지만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역시 카본이 델타 플러스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일단 할로겐,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까지 있게 되면 카본은 델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젠, 당연히 나이트로젠이 델타 마이너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 자, 이스는 이제 옥시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카본이 있는 것이죠. 두 개의 카본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중간에 있는 이스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설퍼가 되면 당연히 설퍼가 델타 마이너스, 카본 역시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나이트릴 CN 그룹, 트리플 본드가 카본과 나이트로젠을 본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카본이 델타 플러스, 나이트로젠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2학기에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되는 카보닐 그룹에서 옥시전과 카본이 더블 본드로 본딩이 되어 있고, 이때 카본은 델타 플러스,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뭐 다른 애텀들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카본보다 높은 옥시전, 뭐 할로겐, 설퍼, 또 옥시전, 뭐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카본은 여전히 델타 플러스를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카본은 거의 대부분 메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 애텀들과 본딩을 할 때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구나 하는 게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카본보다 낮은 그 메탈류, 뭐 마그네슘, 리튬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있으면 반대로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메탈이 델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카본의 그 역할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카본이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는 루이스 애시드로서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사례처럼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 카본은 오히려 루이스 베이스로서 역할을 해주게 돼요. 메커니즘이 완전히 반대로서 반응이 일어난 사이트의 역할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이 델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에 따라서 A와 B 이 본드에서 폴라리티가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 그 본드는 펑셔널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거랑 좀 유사하긴 하지만 좀 다른 그 폴라라이저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폴라라이저빌리티는 그 몰레큘 안에서 어떤 경향성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몰레큘이
몰레큘이 녹아 있는 뭐 솔벤트, 예를 들어서 솔벤트가 있다. 솔벤트의 그 폴라리티가 어떠하다. 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그 솔벤트와 인터랙션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또 다른 폴라한 몰레큘이 있으면 몰레큘 간의 인터랙션이 반대로 발생하다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런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몰레큘 안에 있는 애텀들의 그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이 잘 변하는 것인지, 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폴라라이저비리티가 높다라는 이야기고, 주변의 인터랙션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뭐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이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폴라라이저비리티가 낮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애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큰 사이즈의 애텀은 상대적으로 쉽게 폴라라이저블한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 따라서 반대에 있는 애텀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레스 폴라라이저블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뭐 그 설퍼 같은 경우는 옥시전보다 애텀이 그 페리오딕 테이블 밑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죠, 그죠? 그래서 옥시전보다는 설퍼가 모어 폴라라이저블한 특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고, 할로겐 안에서는 아이오딘의 애텀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그래서 플로로크로로브로모보다는 아이오딘이 역시 모어 폴라라이저블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이제 사례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카본의 사이올, 설퍼 H, SH죠. 이거 사이올이에요.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있는 이 펑셔널 그룹. 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보면 카본은 2.5예요. 설퍼도 2.5예요. 그러면 카본이 델타 플러스가 될 수 없죠. 왜냐 두 개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이 설퍼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보다는 폴라라이저비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마치 델타 마이너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설퍼가 붙어있는 이 본드는 카본은 역시 델타 플러스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난 폴라하지만 카본과 설퍼는 하지만 폴라라이저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즉 폴라한 그룹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카본에 아이오딘이 있는 경우도 동일해요. 아이오딘 역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2.5 카본과 동일하지만 아이오딘이 그 할로겐 4개 애텀들 중에서 가장 폴라라이저비리티가 높기 때문에 마치 폴라한 그룹인 것처럼 델타 마이너스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폴라 리액션 우리가 뭐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다 뭐 이렇게 뭐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데피니션 몇 가지 단어, 몇 가지 개념이 중복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개념을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인데 루이스 베이스의 역할을 해주는 애톰 뉴크레오파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단어가 좀 길어서 대문자 N에 소문자 U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써져요. 뉴크레오파일. 뉴크레오파일은 루이스 베이스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뉴크레오파일은 루이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뉴크레오파일은 일렉트론이 많은, 일렉트론 리치한 그 애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렉트론 페어, 두 개의 일렉트론을 애시드 쪽으로 도네이팅 할 수 있는 일렉트론 도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폴라한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드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뉴크레오파일과 그 루이스 베이스 그리고 일렉트론 도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반대 개념 루이스 애시드죠. 루이스 애시드는 일렉트론 한 쌍을 억셉
받을 수 있는 그런 몰레큘이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고, 이 일렉트로파일은 어떤 물질이냐면 일렉트론이 부족해야 되겠죠. 일렉트론 푸어한 그런 물질이고, 따라서 뉴클리오파일 혹은 루이스 베이스로부터 일렉트론 한 쌍 페어를 억셉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일렉트로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은 즉 루이스 애시드, 그리고 일렉트론 억셉터다. 이렇게 세 가지의 데피니션은 동일한 데피니션이에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이거 캐타이온이네요. 그 캐타이온이니까 얘는 무조건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일렉트론 푸어하니까 체외각 전자가 비어져 있죠, 오비탈이. 그 다음에 B는 N아이온은 B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조건 뉴클리오파일이에요. 일렉트론이 리치하죠. 이런 경우는 화살표가 B N아이온으로부터 A 루이스 애시드로 이렇게 화살표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 의해서 A와 B가 새로운 싱글 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것이죠. 루이스 베이스 이제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루이스 베이스는 이제 뉴클리오파일이죠. 뉴트럴 하면서 뉴클리오파일이 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 나이트로젠, 옥시전, 여기 빠져 있지만 설퍼 이런 것들은 한 쌍의 론페 일렉트론 혹은 두 쌍의 론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텀이 있는 경우는 그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퍼는 뉴클리오파일이에요. 론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뉴트럴한 애텀일 수도 있고, N아이온인 경우는 무조건 뉴클리오파일이 되겠죠. 그죠? 뭐 OH의 마이너스, 뭐 할로겐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이런 뉴트럴한 뉴클리오파일보다 더 뉴클리오피리스트는 그 강한, 스트롱한 그런 뉴클리오파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일렉트론 억셉팅을 하는 일렉트로파일인 경우는 뉴트럴한 경우에도 일렉트로파일이 되겠죠.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는 그 애톰이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카본일 그룹이다. 그러면 카본이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옥시전이 아니고. 왜?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니까. 옥시전은 뉴클리오파일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고, 카본이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혹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애시드 H3O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일렉트로파일이 되겠죠. 캐타이온은. 그렇게 해서 이런 일렉트로파일들은 뉴클리오파일로부터 일렉트론 한 쌍을 억셉팅을 하는 그런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 챕터 6에서 그 에디션 반응에 대한 당연히 폴라 리액션이 되겠죠. 그 사례를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요.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에틸렌, 다른 취향기가 없어요. 그죠? 왼쪽 카본도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오른쪽 카본도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그래서 시미트릭한 그런 에틸렌 플러스 스트롱한 애시드에 해당되는 HBr이 있는 경우 에디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클리오파일 에틸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일렉트로파일과의 에디션 반응 한 개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니까 에디션이죠, 그죠? 이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에디션 반응인데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리액션이다라고 이런 그 반응에 대한 그 반응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더블 본드는 여기 나와 있듯이 p 오비탈 두 개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의한 파이 본드가 하나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시그마 본드로 존재한다라고 그랬었죠. 자, 이거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에틸렌
이 더블 본드는 시그마 본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파이 본드라고 그랬었죠. 나머지 CH는 다 시그마 본드예요. 다 싱글 본드니까. 그래서 CH는 sp2 카본과 S 하이드로젠 간의 싱글 본드 4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더블 본드에 있는 시그마 본드는 카본 2개의 sp2, sp2 이런 시그마 본드라고 그랬어요. 자, 반면에 이 파이 본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지 않는 이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있는 파이 오비탈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의 오버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한 그런 본드가 파이 본드다.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그랬었죠. 리마인드를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한 거고, 이때 더블 본드는 more accessible. 자, 요건 반응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애시드 관점에서 보게 되면 훨씬 이 싱글 본드보다는 더블 본드가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알칸 싱글 본드인 경우는 실제로 보면 일반적인 그 환경에서는 화학적인 반응성은 거의 없어요. 이널트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에틸렌은 싱글 본드보다 좀 더 모 일렉트론 리치. 왜? 알칸은 싱글 본드는 2개의 일렉트론만 시그마 본드로 쉐어링을 하고 있지만 더블 본드인 경우는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숫자가 일단 2배죠. 그죠? 게다가 파이 본드 안에 2개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액티브하고 모 일렉트론 리치한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제 싱글 본드 에탄인 경우죠. 그 다음에 에틸렌 더블 본드 2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에탄 카본의 싱글 본드는 시그마 본드예요. 그러다 보니 2개의 카본의 뉴클레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뉴클레어가 이 시그마 본드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막아주고 있어요. 잘 안전하게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개의 일렉트론만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카본 시그마 본드 싱글 본드는 매우 스트롱해요. 매우 스테이블하고 반응성이 낮고 레스 액세서블 반응성이 낮다는 것이죠. 이널트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반면에 에틸렌처럼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의 본드는 파이 본드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더블 본드는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렉트론 숫자가 2배, 그래서 모 뉴클레오필릭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이 시그마와 파이 본드 중에 파이 본드가 훨씬 약하죠. 즉, 모 리액티브한 혹은 모 억세서블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게 더블 본드예요. 자, 이제 그러한 그 에틸렌 더블 본드하고 스트롱한 애시드인 HBr 이 2개가 이제 에디션 반응,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반응은 싱글 스텝, 한 스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반응이 2개 이상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라는 중간체가 꼭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투 스텝이기 때문에 중간에 첫 번째 스텝까지 진행이 된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에틸렌은 뉴클레오파일이에요. 루이스 베이스죠.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프로톤을 파이 본드에 있는 한 쌍의 일렉트론이 프로톤을 어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카본이든 상관이 없어요. 프로톤을 앱스트랙트를 하게 되면 이 카본과 이 HBr에 있는 하이드로젠 새로운 본드를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Br-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브로마이드 N아이온이, 그렇죠? 한 쌍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게 여기 존재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터미디에이터. 자, 이 인터미디에이터의 구조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카본 중에 프로톤을 앱스트랙트를 한 이 오른쪽 카본은 CH라는 새로운 본드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여기 왼쪽 카본은 본래 가지고 있던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 카본은 일렉트론을 오른쪽에 뺏긴 것이죠. 그래서 이 카본은 왼쪽 카본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죠. 이건 케타이온이죠. 그래서 카본에 케타이온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카보 케타이온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만약에 카본에 마이너스 N아이온을 띠는 그런 카본을 우리가 뒤에 이제 쭉 나오겠죠. 카보 N아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둘 중에 하나 이 카본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카보 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 즉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이기 때문에 이 인터미디에이트는 결국은 일렉트로파일로 두 번째 스텝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이렇게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 반응보다는 두 번째 반응은 훨씬 빠른 속도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왜? 이 인터미디에이트가 매우 언스테이블하죠, 그죠? 빨리 다른 그 뉴클리오 파일이 에디션이 돼서 안정한 스테이블한 프로덕트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Bl-가 여기 있는 카본 플러스 쪽에 에디션이 되면 알킬, 여기 이 경우는 이제 에테일이죠, 에테일, 브로마이드 혹은 브로모 에탄이라는 안정한 알킬 할라이드 프로덕트를 만들면 이 반응은 종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되 카보케타이온에 있는 카본과 여기 리빙 그룹으로 떨어진 Br- 간의 새로운 본드를 만들게 되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출을 한 에디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프로덕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투 스텝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좀 전에 설명한 그런 그 메커니즘의 특성을 이제 그 서머다이나믹한 특성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게닉 리액션 혹은 폴라이 리액션이라 하면 일렉트론 리치 사이트, 즉 뉴클리오 파일, 일렉트론 디피션트 사이트, 일렉트로 파일이죠. 이 두 개 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폴라이 리액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고, 에틸렌과 HBr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인 경우는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카보케타이온이라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때 카보케타이온은 카본이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요. 카본 자체가 포지티브예요. 따라서 케타이온이라는 거죠. 즉 두 개의 일렉트론을 뺏긴 상태죠, 그죠? 그래서 최외각 전제 쉘에 6개 일렉트론만 있는 것이죠. 플러스 카보케타이온 카본이, 따라서 루이스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애시드와 베이스가 반응을 해서 한 쌍의 일렉트론이 베이스로부터 그 애시드로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렉트론을 주는 쪽 혹은 일렉트론을 받는 애텀은 플러스 뉴트럴 마이너스에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죠. 일렉트론 서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뭐 기억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옥시전은 유출을 해요, 그렇죠? 이 이소 타입으로 있는 옥시전은 유출을 하고 논페어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뉴클리오 파일이에요. 자, 일렉트로 파일, 애시드가 존재하게 되면 한 쌍의 일렉트론을 일렉트로 파일로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 요 경우를 볼게요. 이게는 지금 마이너스네. 그렇게 되게 되면
파워포인트에 일렉트론 변화가 일어나는 걸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표기가 잘 안 돼 있네. 자, 이때 그 이스의 옥시전은 유출을 해요. 하지만 뉴클레 파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로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어택을 하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H 플러스 프로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애시드고, 혹은 일렉트로 파일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옥시전은 유출을 했지만 일렉트로 파일이 뺏겼잖아요. 그럼 반응이 끝나고 나면 옥시전은 플러스가 되어요, 그죠? 일렉트론을 뺏겼으니까. 요거를 꼭 이렇게 해놓고 그냥 유출을이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죠, 그죠? 옥시전 기준으로 플러스예요, 그죠?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뉴클레 파일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유출을 한 이런 옥시전, 나이트로젠, 설퍼, 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애텀이죠. 론페 일렉트론 한 쌍 혹은 두 쌍을 가지고 있는 유출을 한 애텀들일 수도 있고, 혹은 N아이온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뉴클레오피시스는 더 스트롱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메톡사이드인 경우 메틸의 옥시전의 마이너스예요. 매우 스트롱한 뉴클레 파일이에요. 자, HBr과 같은 애시드를 만나게 되면 반응이 아주 쉽게 일어나겠죠. 자, 이때 옥시전의 N아이온이 HBr에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줘요. 그러면 마이너스였지만 프로톤, 하이드로젠의 일렉트론을 준 거니까 이 옥시전은 메탄올이 되었을 때는 유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였지만 일렉트론을 뺏겨서 유출을 해준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라 하는 게 이 파워포인트 이 페이지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일렉트론 파일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뉴클레 파일인 더블 번드와 그다음 애시드 H3O 플러스 옥시전은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죠? 그러면 옥시전이 그 일렉트로 파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이 여기 있는 프로톤을 앱스트랙트를 하게 되면 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일렉트론 한 쌍을 옥시전이 가져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이드로젠 이 프로톤은 동일하지만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이 옥시전은 일렉트론을 받아간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반응이 끝나게 되면 이 옥시전은 플러스가 아니고 일렉트론을 받았기 때문에 유출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관점에서 뉴클레 파일과 일렉트로 파일이 폴라 리액션을 했을 때 일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의 변화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챕터 6에 파트 2에 해당되는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자, 파트 2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A와 B의 반응을 통해서 C와 D라는 그런 프로덕트로 갔을 때 A와 B의 농도 AB 소문자죠. 그 다음에 C와 D의 농도 소문자 CD를 나눠주게 되면 이 반응의 이퀴블럼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K 이퀴블럼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서머다이나믹한 이런 관점을 파트 2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일반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한다는 그 생각으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면 결국은 이 유기화학에서 그 이퀴블럼 컨스턴트, K 이퀴블럼 컨스턴트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반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키네틱한 측면도 있고, 생성된 프로덕트가 에너지 레벨이 출발 물질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프로덕트의 스테어빌리티, 안정도, 서머다이나믹한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에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평행 상태죠. 이퀴블럼 상태에 일단 도달이 되게 되면 반응은 계속적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출발 물질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뭐 계량적인 비율 혹은 그 위치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게 이퀴블럼 컨스턴트 K 이퀴블럼 값이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그 K 이퀴블럼 값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프로덕트의 농도가 출발 물질 농도보다는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왼쪽 리에이전트로부터 오른쪽 프로덕트 쪽으로 반응의 비율이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화살표 표기를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로 가는 반응일 때 값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포워드 리액션이 리버스보다 더 많은 거죠. 그죠?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 이 길이를 리버스 쪽보다 더 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이퀴블럼이 1이다. 뭐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표기를 보통 해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요거 이퀴블럼 컨스턴트가 1000의 3승인 경우 이 경우는 그 출발 물질의 농도는 0.1%에 해당되는 것이고 프로덕트의 농도가 99.9%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 숫자를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K 이퀴블럼 값이 자 1인 경우는 뭐 그 이퀴블럼 자체가 딱 반반, 그죠? 딱 중간에 있는 것이고 1보다 적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리버스 방향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리에이전트 출발 물질의 농도가 프로덕트 농도보다 더 크겠죠, 그죠? 자,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뭐 역시 그 이 서머다이나믹한 그런 그 에너지 관점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설명을 할 때 꼭 세 가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G 값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G 값은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이 있고 마이너스 출발 물질의 에너지 레벨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나오는 그 값, 그게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에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발 물질의 에너지 레벨이 높을 경우, 더 높은 에너지 값을 가질 경우, 프로덕트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그런 경우는 델타 G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델타 G는 일반적인 반응은 다 네거티브 값을 갖게 되죠. 왜? 출발 물질보다는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이 낮아야 프로덕트가 스테이블한 거잖아요. 저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이렇게 하려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델타 G 값은 일반적으로는 항상 마이너스, 요게 높은 거니까 출발 물질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 델타 G는 스폰테니어스한 반응에서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외부로 나오게 되겠죠. 릴리스가 돼요. 마치 발열 반응과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엑소고닉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출발 물질보다는 그 프로덕트의 에너지 레벨이 그 낮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반응은 잘 일어나요.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것이죠. 요거의 반대 개념, 델타 G 값이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이 높다는 이야기죠. 출발 물질보다. 이게 언스테이블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 뭐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엔도고닉한 그런 리액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델타 G 값은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absorption, 흡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허별 반응과 유사한 컨셉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델타 G값을 우리가 측정할 때, 그 스탠다드 기준에서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압 기준으로 보면 1기압,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298K. 요거는 일반적으로 룸 템퍼리처라고 이야기하는 25도씨에 해당되는 게 298K인 것이죠. 자, 여기 요 스탠다드 컨디션에 측정한 델타 G 값을 우리가 스탠다드 프리 에너지 체인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 스탠다드 델타 G 값은 이퀘이션이 마이너스 가스 컨스턴트 1.987 칼로리, 그 다음에 켈빈 온도, 그 다음에 로그 K 이퀴벌렌, 이렇게 이 두 개는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는 정수, 그리고 요거는 298. 그래서 요 K 이퀴벌런 값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반응에서 델타 G 스탠다드 값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가지 데피니션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엔탈피 체인지 델타 H 값이죠. 엔탈피 체인지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냐면 전체 본딩 에너지, 즉 그냥 몰레큘의 에너지 값이긴 하지만 본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썸업을 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의 변화를 우리가 델타 G 값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죠.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반응에서의 그 열의 변화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델타 G와 델타 H를 조금이라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개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개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발열 반응, 그리고 허별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죠. 엑소소믹 반응이 일어날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죠. 열이 외부로 방출이 되는 릴리스, 발열 반응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엑소소믹 반응이 일어나겠죠. 엔도소믹은 거꾸로 그 열을 흡수를 하는 그런 허별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죠. 요거 일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또 필요를 하는 것이죠. 자, 델타 H는 그런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엔트로피 델타 S 값. 엔트로피는 이제 랜덤니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설명할 때 보면 그 리에이전트 화학 물질이 가스이냐 솔리드냐 리퀴드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때 가스로부터 리퀴드, 그리고 리퀴드로부터 솔리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랜덤니스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델타 S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엔트로피라는 델타 S 값.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델타 G 스탠다드 값은 역시 스탠다드 조건에서 델타 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켈빈 온도 곱하기 델타 S 이런 이퀘이션으로 적용을 해서 이 세 개 값을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딱 보면 알겠지만 델타 S보다는 델타 H가 대부분 수치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때 델타 H가 델타 G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델타 H의 영향성이 일단 둘 다 플러스고 이렇게 비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 그 깁스 프리 에너지하고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그 정의를 한 번 더 복습을 했고요. 이번 수요일 수업 시간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반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생성된 프로덕트가 스테이블하냐 아니면 레스 스테이블하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그걸 볼 것인지 그런 공부를 수요일날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